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일은 아직도 생각하기 싫어요. 하지만 남편이 왕년에 사업을 잘했던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죠. 혼자 살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슬하에 자식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42, 딸 민정이가 39이에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분가했죠. 손주들도 있고요. 민수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고 민정이는 딸 하나를 키웁니다. 저는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줬어요. 요즘 세상에 애들 키우고 살림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여행비로 200만 원씩 챙겨줬죠. 가족들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오면서 푹 쉬라고요. 민수는 정말 효자입니다. 주말마다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한 달에 두세 번은 집에 들러서 이것저것 챙겨주죠. 전등 나간 거 갈아주고 고장 난 거 고쳐주고. 며느리도 참 착합니다. 반면 민정이는 결혼 후로 연락이 뜸했어요. 시댁 눈치를 보는 건지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는 정도였죠.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곤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시집살이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둘 다 똑같은 제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돈도 똑같이 50만 원씩, 여행비도 똑같이 200만 원씩 보내줬죠. 민정이가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해서 덜 챙겨주면 그게 엄마가 할 짓입니까? 어버이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두 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도 어머니, 저희가 오늘 음식 해드릴게요라고 말했죠. 저는 그저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장바구니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갈비, 각종 채소, 양념들까지. 보기만 해도 푸짐했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갈비찜 준비를 시작했죠. 민수는 거실에서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무릎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아. 날씨 좋을 때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에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민수는 늘 이렇습니다. 제 건강을 먼저 챙기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어머니, 다 됐어요라고 불렀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나물 몇 가지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 해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갈비찜은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서 입에서 살살 녹더군요. 며느리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니 우리 민수 복도 많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복 받았죠.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 녀석 참 말을 곱게도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설거지까지 도맡아서 했어요. 제가 내가 할게 했지만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라며 저를 거실로 모셨죠. 민수는 식사 후에도 집안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거실 전등이 나간 걸 발견하더니 사다리를 가져와서 새 전등으로 갈아 끼웠어요. 싱크대 서랍이 삐걱거린다고 했더니 그것도 고쳐줬죠.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어머니 반찬 떨어진 게 많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에 뭔가 적더군요. 다음 주에 올 때 반찬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챙겨 드셔야죠. 이 며느리를 보면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마음씨가 고왔죠. 오후가 되어 민수 내외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민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어머니, 용돈이에요. 늘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민수는 두 손으로 공손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죠. 됐어.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학원비며 뭐며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하지만 민수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어머니가 안 받으시면 저 섭섭해요. 받아주세요. 저는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차를 타고 떠나는 걸 손 흔들며 배웅했죠. 집으로 들어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있더군요. 세어보니 1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원이라니. 이 녀석들 과하게 줬네요.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모자랄 텐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구나 싶었죠. 봉투를 소중히 서랍에 넣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역시 우리 민수야. 그렇게 어버이날 아침은 따뜻하고 행복하게 시작됐습니다. 봉투를 서랍에 넣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수 내외가 얼마나 열심히 모았을 돈인지 생각하니 또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사실 아침에 민수 내외가 집안일을 도와준 것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 힘든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제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물소리가 들리더군요. 설거지 소리, 그릇 닦는 소리. 그 소리들이 참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전등을 갈아 끼울 때였죠. 사다리에 올라가서 능숙하게 전등을 빼내고 새 걸로 끼우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말썽만 부리던 녀석이 이제는 제 곁을 이렇게 챙겨주는 어엿한 가장이 됐더군요. 싱크대 서랍도 그랬습니다. 삐걱거린다고 제가 한번 말했을 뿐인데 바로 공구를 가져와서 고쳐줬어요. 나사를 조이고 윤활유도 뿌려주더니 서랍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게 만들었죠. 어머니, 이제 잘 고쳐놨어요. 근데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민수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뭔가 고장나면 참 막막하거든요. 수리기사를 부르자니 비용도 부담되고 그렇다고 제가 직접 할 수도 없고요.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어본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 살다 보니 반찬을 많이 해놓지 않아요. 귀찮기도 하고 먹다 남기면 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냉장고가 좀 횡했죠. 며느리가 냉장고 안을 보더니 핸드폰에 뭔가 열심히 적었습니다. 아마 장을 봐야 할 목록을 적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다음에 올 때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깻잎지 만들어 올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반찬 챙겨 드셔야 건강하시죠. 며느리의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요. 정말 복받은 거죠. 사실 며느리와 처음 인사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말이에요. 첫인상이 참 단정하고 착해 보였어요. 말투도 공손하고 예의 바르더군요. 그때 이 며느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는 늘 저를 챙겨줬어요. 명절 때 오면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제사 지낼 때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거들었죠.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참 잘 키우고 있어요. 민수네 아이들은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하죠. 가끔 데리고 오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특해서 용돈을 쥐어주곤 하죠. 민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제가 손주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애들 학원은 잘 다니고 있어? 숙제는 잘하고? 네, 어머니. 큰애가 요즘 수학학원에서 상도 받았어요. 밤에 애들 데리고 올게요. 민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죠. 자식 자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요.
나중에 민수네 손주들한테 뭔가 사주는데 쓰겠다고 마음먹었죠. 거실에 앉아서 아까 먹다 남은 갈비찜을 보니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또 먹고 싶더군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거든요. 한 점 집어서 입에 넣으니 고기가 부드럽게 녹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갈비찜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아들을 정말 잘 키웠구나. 이렇게 효자로 키운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참 좋았어요.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했죠. 이런 날 이렇게 아들이 다녀가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 민수야. 엄마가 복받았어.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갈비찜을 먹고 난 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참 한가롭더군요. 민수네가 다녀간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죠. 행복한 기분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 벌써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이가 왔구나 싶었죠. 어버이날이니까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사위와 함께 서 있었어요. 민정이는 간단히 인사만 했고 사위는 고개만 까딱했죠. 제가 어서 와 들어와라고 했지만 대답도 시큰둥했습니다. 둘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바로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민정이는 리모컨부터 찾더군요. 제가 보던 드라마를 끄고 예능 프로그램으로 돌렸습니다. 사위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컵을 내밀었지만 민정이는 괜찮아요라고만 했어요. 사위는 대답조차 없었죠. 그냥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먹을래? 엄마가 해줄까? 제가 물었지만 민정이는 TV만 보면서 아니요, 배불러요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민수네가 해준 갈비찜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따뜻하게 데워주려고 했는데 먹지도 않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민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이 나오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만 요란했죠. 민정아, 요즘 애는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학교는 재미있어 하고? 그냥 그래요. 대답이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더군요. 민정이는 TV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민정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돈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많이 들겠네라고 했죠. 한 달에 학원비만 100만 원은 나가요. 거기다 교재비, 준비물비까지 하면 더 들고요. 민정이는 계속 돈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는 거 알잖습니까?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뜻인가 싶었죠. 그래도 손주 잘 크고 있지? 건강하고? 제가 화제를 돌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네, 그냥 그래요. 그리고 다시 TV만 보더군요. 사위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요.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거든요. 시간이 참 더디게 갔습니다.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민정이는 말이 없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같이 TV를 봤죠.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전혀 재미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정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희 가봐야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벌써 가겠다는 겁니까? 뭐라도 먹고 가지. 엄마가 금방 해줄게.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갈비찜도 있고 반찬도 있으니까 상 차리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댁에 들러야 해서요. 늦으면 안 돼요. 시댁 얘기가 나오니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가는 걸 막을 순 없잖습니까? 사위도 일어나서 신발을 신기 시작했어요.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신발만 신더군요.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사돈댁에 안부 전해드리고
제가 말했지만 사위는 대답도 없었어요. 그냥 신발끈만 묶고 있었죠. 민정이가 대신 네, 그럴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제 손에 쥐어주더니 어버이날이잖아요. 라고 짧게 말했죠. 저는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사위는 이미 밖에 나가 있었죠. 민정아, 밥이라도 먹고 가지. 제가 한 번 더 붙잡아 봤지만 민정이는 다음에요라고만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서 계단 밑을 내려다봤어요. 민정이와 사위가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가는 게 보였죠. 차에 타는 것까지 봤습니다. 민정이는 뒤도 안 돌아보더군요. 차가 출발해서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보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소파가 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앉았던 자리엔 쿠션이 구겨져 있었고요. 사위가 앉았던 자리는 아예 푹 꺼져 있었죠. 제가 앉아서 쿠션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봤어요. 아침에 민수가 준 봉투보다 훨씬 얇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죠. 봉투를 열어봤어요. 10,000원짜리가 3장 들어 있었습니다. 딱 3만 원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3만 원. 아침에 민수가 준 100만 원과는 너무 달랐죠. 물론 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좀 허전했습니다. 1시간 있다가 3만 원 주고 가는 게 딸이 어머니한테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요즘 애들도 살기 힘들 거라고요. 민정이도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바쁠 거라고요. 3만 원이라도 챙겨준 게 어디냐고 생각했죠.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 혼자 중얼거리면서 봉투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갈비찜을 보니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제는 먹고 싶지 않더군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녁이 되어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끓여서 김치랑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민정이의 그 시큰둥한 태도, 사위의 무례한 모습, 3만 원이 든 봉투. 그래도 제 딸인데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집중이 안 되더군요. 자꾸만 서랍 속 봉투가 신경 쓰였어요. 3만 원이 든 그 봉투 말입니다. 아침에 받은 민수의 봉투와 비교가 됐죠. 100만 원과 3만 원. 물론 금액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계속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민정이도 형편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학원비가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죠. 3만 원이라도 챙겨준 게 어디야. 고마운 일이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저녁 8시쯤 됐을 겁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죠. 화면을 보니 제 친구 김영이었어요. 영희하고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순자야,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평소처럼 안부를 주고받았죠. 영희가 어버이날 잘 보냈냐고 물어서 응, 애들이 다녀갔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영희의 다음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순자야, 너희 딸 대단하더라. 안사돈한테 300만 원이나 드렸다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00만 원이요? 무슨 소리죠? 뭐라고? 겨우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영희는 제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같은 동네 살잖아. 너희 안사돈 말이야. 오늘 슈퍼에서 나 만났는데 완전 신나서 자랑하던데?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며느리랑 사위가 명품 가방이랑 현금 300만 원 챙겨줘서 너무 고맙대.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다고. 순자 너도 받았을 거 아니냐고 하던데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0만 원이요. 명품 가방까지요. 제 손에 쥐어진 건 3만 원이었는데 말입니다. 순자야, 거기 있어? 영희가 제 대답이 없으니까 다시 물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응, 나도 잘 받았어.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 친구한테 3만 원 받았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치? 너희 딸이랑 사위 정말 효자효부네. 안사돈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다음 달에 사위가 또 여행 보내준대. 일본 온천 여행이래. 영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영희야, 미안한데 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통화할게. 그래, 알았어. 나중에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으니 손이 떨리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0만 원이요. 명품 가방이요. 일본 여행까지요. 저는 서랍으로 가서 민정이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10,000원짜리 3장. 3만 원이 맞았죠. 주저앉아서 봉투를 들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친정 엄마한테는 3만 원을 주고 시어머니한테는 300만 원을 줄 수 있죠.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정이의 SNS를 들어가 봤어요. 평소엔 잘 안 봤는데 갑자기 확인하고 싶어졌죠.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사진들이 나왔어요. 민정이가 올린 사진들이었죠. 한 달 전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민정이와 안사돈이 함께 웃으며 찍은 셀카였어요. 시어머니랑 효도 여행 다녀왔어요. 하트 이모티콘. 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안사돈이 들고 있는 가방이 보였죠.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TV에서 본 적 있는 브랜드더군요. 더 내려가 봤습니다. 2달 전 사진도 있었어요. 이번엔 일본이었습니다. 온천 앞에서 찍은 사진이더군요. 시어머니 모시고 온천 여행. 너무 좋았어요. 또 하트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죠. 사진 속 민정이와 안사돈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3달 전 사진도 있었어요. 태국이었습니다. 방콕의 어느 고급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더군요. 시어머니랑 방콕 여행.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왔어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이 계속 나왔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명품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 5성급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모두 안사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놨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더군요. 제가 매달 보내준 50만 원은 어디 쓴 걸까요? 1년에 한 번 보내준 여행비 200만 원은요. 그걸로 안사돈한테 잘 보이려고 쓴 건가요? 명품 가방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정작 친정 엄마한테는 3만 원을 주면서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민정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왔을 때 그 시큰둥한 표정, TV만 보던 모습, 밥도 안 먹고 급하게 가버린 것. 시댁에 가야 한다고 했었죠. 300만 원 받은 시어머니한테 가야 했던 겁니다. 저는 소파에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내 딸이 나를 이렇게 차별하고 있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똑같이 챙겨줬는데 말입니다. 민수한테 50만 원 보내줄 때 민정이한테도 똑같이 50만 원 보냈어요. 여행비도 둘 다 200만 원씩 똑같이 줬죠.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똑같은 제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민정이는 저를 차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한테는 3만 원,
시어머니한테는 300만 원. 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SNS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정이와 안사돈의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죠. 명절 때마다 시댁 간다며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던 것도요. 모두 이해가 됐어요. 민정이는 시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친정은 그냥 의무적으로 챙기는 곳이었던 거죠.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민정이의 SNS 사진들이 떠올랐거든요. 새벽 3시쯤 됐을 겁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들고 소파에 앉았죠. 민정이의 SNS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된 사진들까지 찾아봤어요. 6개월 전, 1년 전 사진들까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작년 가을 사진이 나왔어요. 민정이와 안사돈이 경주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한복을 입고 궁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경주 여행, 한복 체험도 하고 맛집도 다녔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친엄마 딸처럼 다정하더군요. 작년 여름 사진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펜션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바비큐 파티를 하는 사진이었죠. 시댁 식구들이랑 여름휴가.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셔서 저도 행복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안사돈이 입고 있는 옷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브랜드 옷이었죠. 목에 걸린 목걸이도 반짝거렸습니다. 작년 봄 사진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민정이가 안사돈 생신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더군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케이크 위에 초가 꽂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도 보였죠. 비싼 레스토랑인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제 생일엔 뭐 해줬죠? 작년 제 생일 때 민정이가 뭐 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전화 한 통 했었죠. 그것도 저녁 늦게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바빠서 찾아뵙진 못할 것 같아요 라고만 했습니다. 선물도 없었어요. 케이크도 없었죠. 재작년 제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로 축하한다는 말만 했어요. 얼굴도 안 보여줬죠. 그런데 안사돈 생일엔 고급 레스토랑까지 예약해서 데려갔던 겁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죠. 가로등 불빛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뭐였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이한테 저는 뭐였을까요? 그냥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존재였을까요? 매달 50만 원씩 보내준 돈이 생각났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여행비 200만 원까지 하면 1년에 800만 원씩 보내준 셈이죠. 민정이는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안사돈한테 잘 보이는데 썼을까요? 명품 가방 사주고 여행 보내주고 고급 레스토랑 데려가고 저한테는 3만 원을 주면서요. 베란다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차가운 쇠난간이 손바닥에 닿았죠. 명절 때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설날, 추석 때마다 민정이는 늦게 왔어요. 아니면 아예 안 오기도 했죠. 시댁에 먼저 가야 해서요. 거기서 일찍 끝나면 갈게요. 늘 그런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지 않았어요. 시댁 일이 길어진다는 핑계였죠. 이제야 알겠더군요. 민정이는 시댁에서 오래 있고 싶었던 겁니다. 친정은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거죠. 전화 통화도 그랬어요. 제가 전화하면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다시 전화 온 적이 별로 없었죠. 제가 다시 전화해야 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안으로 들어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겁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눈밑이 퀭하게 내려앉았더군요. 얼굴도 헬쑥했죠. 하룻밤 사이에 늙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민정이는 제 딸이잖습니까? 제가 10달 뱃속에 품고 낳은 자식이에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키운 딸인데 말입니다. 대학 등록금도 다 대줬어요. 결혼할 때 살림 차려주는 것도 민수랑 똑같이 해줬죠.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수한테 3천만 원 줄 때 민정이한테도 똑같이 3천만 원 줬어요. 혼수 장만할 때도 똑같은 금액을 썼죠. 저는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민정이한테 전화해서 따져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 시어머니한테는 300만 원 줬다며? 엄마한테는 왜 3만 원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변명만 늘어놓을 게 뻔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아니면 시댁 눈치가 있어서요. 같은 핑계를 댈 거예요. 그리고 제가 SNS 뒤진 것도 알게 되면 서운해할 겁니다. 엄마가 내 SNS를 염탐했어요? 라고 할지도 모르죠. 저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참는 게 편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똑같이 챙겨줄 필요 없다고요. 고마움을 모르는 애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잖습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민정이는 시어머니만 챙길 겁니다. 그럼 저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챙겨야죠.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찬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변해야 했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 왔을 때 그 무심한 표정, 시어머니한테 가야 한다며 급하게 떠났던 모습, 이제 그 의미를 알겠더군요. 저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었던 겁니다. 3만 원 주고 의무 끝내는 곳이요. 가슴이 아팠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아침 8시가 넘어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더군요. 한숨도 못 잔 탓이었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소파에 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애한테 계속 잘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실행했죠. 자동이체 메뉴로 들어갔어요. 매달 50만 원씩 민정이한테 보내도록 설정해뒀던 거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끊어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제 딸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어요. 저한테 3만 원 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300만 원 주는 애한테 왜 제가 용돈을 줘야 합니까? 자동이체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창이 떴죠.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확인을 눌렀어요. 자동이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문구가 떴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시원섭섭한 기분이었죠. 다음은 여행비였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거기에 메모해뒀던 걸 찾았죠. 6월 민정이 여행비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 부분을 그었습니다. 쭉 선을 그어서 지워버렸어요.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었죠. 1년에 800만 원을 아끼게 된 겁니다. 용돈 600만 원에 여행비 200만 원이요. 그 돈이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을 위해 쓰면 되겠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제 자신한테 투자하면 됩니다.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한테도 용돈을 끊어야 할까요? 공평하게 둘 다 끊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민수는 저를 챙겨줍니다. 주말마다 전화하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와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음식도 해주고 100만 원까지 용돈으로 줬죠. 저를 챙겨주는 만큼 저도 챙겨줘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민수한테 보내는 자동이체는 그대로 뒀습니다. 계속 50만 원씩 보내주기로 했어요. 여행비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사실 민수 몫을 더 늘려줄까 고민도 했습니다. 60만 원씩 보내줄까 아니면 여행비를 300만 원으로 올릴까?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민수가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만 해주면 충분할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물론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아팠지만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쌀쌀했습니다. 민정이한테 연락해서 따져볼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용돈 끊었다. 앞으로 한 푼도 안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끊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말해봤자 싸움만 될 테니까요. 민정이는 다음 달이 돼서야 알겠죠. 용돈이 안 들어온다는 걸요. 그때 전화 오겠죠. 엄마, 용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형편이 어려워졌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할까요? 너 시어머니한테는 300만 원 줬으면서 나한테는 3만 원만 줬잖아라고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민수네가 해준 갈비찜이 그대로 있더군요. 어제 저녁에도 안 먹었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요리를 잘하죠. 고기가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민정이 일 말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심한 건 민정이죠. 친정 엄마한테 3만 원 주면서 시어머니한테 300만 원 주는 게 더 심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문자 메시지가 왔더군요. 어머니, 어제 잘 드셨어요? 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효자죠. 어제 다녀갔는데도 오늘 안부를 묻는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먹었어. 고마워. 너희도 건강해라. 민수한테는 더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하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위해 살아야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민정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먼저 저를 푸대접한 건 민정이니까요. 제가 용돈 끊는 게 당연했죠. 오히려 민수한테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반찬 만들어서 갖다 줘야겠어요. 손주들 간식도 사서 보내고요. 나를 챙겨주는 사람한테 보답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갈비찜이 아직 남아 있었죠. 오늘은 이것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결정을 내린 하루였죠.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용돈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정이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아직 용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겠죠.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고 계속 되뇌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점심때 갈게요. 반찬 만들어 갈까요?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께 뭐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아니야, 오기만 해. 엄마가 해줄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요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민수를 위해서요. 전화를 끊고 바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갈비를 샀어요. 좋은 걸로 골랐죠. 채소도 신선한 걸로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양념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예전에 남편이 좋아하던 레시피였죠. 갈비를 재워두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민수가 된장찌개를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 된장찌개만 찾았어요.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바삭하게 잘 부쳐졌더군요. 접시에 담으니 보기에도 좋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 내외가 왔어요. 며느리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과일 사왔어요. 어머, 그냥 올 것이지. 이것까지 사오고. 당연히 사와야죠. 어머니 과일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취향까지 기억하고 있더군요. 어머니, 뭐 하셨어요? 냄새 좋은데요? 민수가 주방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갈비찜 했어. 내가 좋아하잖아. 어머니가 직접 하셨어요? 저희가 할 텐데. 며느리가 놀라며 말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했어. 우리 아들 먹는 거 봐야 엄마가 기분 좋지. 식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 반찬들까지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민수 내외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괜찮아, 먹어. 많이 먹어야 해.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거 옛날 그 맛이네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해주시던 그 맛이요. 그럼 그 레시피로 했지. 내가 좋아했잖아. 민수가 계속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요리가 최고예요. 며느리도 맛있게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떠먹으면서 시판 된장이랑은 맛이 다르네요 라고 했죠. 식사하는 내내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이야기도 하고 민수 직장 이야기도 했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거실 선반을 고쳐줬습니다. 삐걱거린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며느리는 설거지를 했고요. 어머니, 냉장고 좀 봐도 돼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라고 했죠.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에 올 때 밑반찬 더 만들어 올게요. 그래, 고맙다. 저번에 내가 만든 거 맛있더라. 민수 내외가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음식을 싸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김치전, 된장찌개까지 통에 담았죠. 어머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가져가. 애들한테도 주고. 손주들이 할머니가 해주신 거라고 하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해준 거라고 꼭 전해. 민수 내외 차 트렁크에 음식을 가득 실었습니다. 보기에도 뿌듯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애들한테 잘하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흔들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민수가 맛있게 먹던 모습, 며느리가 감사하다고 하던 말.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어머니, 음식 잘 받았어요. 애들이 할머니 음식 맛있다고 난리예요. 사랑해요, 어머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다음에 또 해줄게. 우리 손주들 많이 먹으라고 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웠죠. 며칠 전만 해도 마음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 일로 상처받았지만 민수가 그걸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주방으로 가서 차를 한 잔 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역시 자식은 키워봐야 안다고요.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저를 진심으로 챙기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민수는 진짜 효자였어요. 엄마를 생각하고 챙기고 사랑하죠. 그런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도 뭐든 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 민정이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돈도 끊었고 앞으로 특별히 챙겨주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죠.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순의 손주들 학용품도 사줘야겠고 생일 선물도 준비해야겠어요. 며느리한테도 뭔가 선물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요. 민정이한테 쓸 돈이 아껴졌으니까 그 돈으로 제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민수 내외와 함께한 시간이 아직 따뜻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냉장고에서 민수네가 가져온 과일을 꺼냈습니다. 사과를 하나 깎아서 먹었어요. 달고 맛있었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민정이가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까요? 엄마를 푸대접한 걸 뉘우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민정이 몫이에요.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지금처럼 민수와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사과를 다 먹고 접시를 설거지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보지는 않았죠. 그냥 오늘 하루를 되새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자식은 키워봐야 아는 겁니다. 진짜 효자가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진짜 효자를 위해 살 겁니다. 앞으로도 쭉요.